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흘려보내곤 하지만 사실은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자존감과 감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그 말투 하나가 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하죠. 오늘은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주는 7가지 말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함께 바꿔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말 습관. 나는 원래 그래. 대신 나는 바뀔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래.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실수를 반복했을 때,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혹은 너무 지쳐서 뭐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 나는 그냥 원래부터 이런 식이었어. 근데요, 이 말 안에는 사실 나는 안 바뀔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포기가 숨어 있어요.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인 거죠.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 능력, 감정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 이 마인드셋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바뀔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문이 열려요. 그 문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문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말은 나는 지금도 괜찮지만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따뜻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예전엔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나 좀 힘들어라고 말하게 되고, 늘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오늘은 조금 잘한 것도 있었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바뀐 데서 시작된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도 나는 원래 이래라고 중얼거리셨다면 그 말 끝에 조용히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지만 나는 바뀔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말 습관. 나는 왜 이래. 대신 이번엔 좀 힘들었어. 나는 왜 이래. 이 말 참 자주 나오죠. 조금만 실수해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돌아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 말을 꺼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런데요,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의 문장이에요. 그 비난의 화살은 늘 나를 향하고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비판적 내면 대화라고 해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변화시켜 보려는 시도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좀 힘들었어. 말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왜 그랬는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해해주는 말. 이 말은 나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안아주는 말이에요. 이번엔 좀 힘들었어. 이 말에는요,
다음엔 괜찮을 수도 있어 라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 상태일 뿐이라는 여유가 있어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말했어요. 자기 비판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다. 내가 나를 다그치기 전에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대화를 필요로 해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음에 또 나는 왜 이래라는 말이 떠오르면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지금은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쌓여있던 죄책감, 자책,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세 번째 말습관. 괜찮아, 참자, 대신 지금 나 힘들어. 괜찮아, 참자. 익숙한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유난스럽다고 하고, 울면 약하다고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 뒤집히고, 눈물이 맺혀도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그냥 참자. 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참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다들 참는 것 같아서, 그래야 어른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정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막아두면 언젠가 넘쳐요. 흘려보내야 비로소 가라앉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인식과 감정 표현을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걸 말로 꺼내는 것.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할 준비를 시작해요. 그러니 이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 조금 힘들어. 오늘 하루는 버겁다. 아무 일 없는 척하기 너무 지친다. 이 말들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말이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 속에도 그동안 꾹꾹 눌러온 감정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야지. 이런 걸로 힘들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했던 마음들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은 척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어떤지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혼잣말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 조금 힘들어. 그 한마디로 당신의 마음이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감정을 말로 꺼낸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용기예요. 네 번째 말습관. 난 항상 그래. 대신 그땐 그랬고 이번엔 다를 수 있어. 난 항상 그래. 난 매번 이래.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혹시 이런 말 무심코 스스로에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표현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항상, 절대, 절대로, 한 번도 같은 극단적인 단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언어 습관을 인지 왜곡의 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현실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단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 그리고 이런 언어는 내 삶의 가능성에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어요. 난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한두 가지 경험을 현재와 미래에 덮어 씌워 버립니다. 예전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았고 절대로 실패만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의 이유가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땐 그랬고, 이번엔 다를 수 있어. 이 문장 안에는 과거를 인정하는 온유함과 미래를 열어두는 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의 나였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열어두는 말. 이 말은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목표, 실패했던 관계, 좌절로 끝났던 도전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을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많이 힘들었고 준비도 덜 됐지만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어. 단 한 글자만 바꿔도 마음은 스스로를 더 믿게 됩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항상이라는 말 대신 이번엔 다를 수 있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당신의 변화는 바로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5번째 말습관. 남들은 다 잘하는데 대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 남들은 다 잘하는데 이 말 한 번쯤은 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봤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 것 같을 때,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어느새 멀리 가버린 친구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난 왜 이러지? 비교는 참 빠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자주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 내가 해낸 것보다 못 해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결국 내 마음은 남의 속도로 나를 채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남들은 다 잘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불안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지나친 비교는 자존감을 침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특히 나의 전체를 남의 일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늘 지는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대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 이 말은요, 조급한 나를 달래주는 말이에요. 남의 시계를 기준 삼지 않고 내 시간표를 믿어주는 말이기도 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중간에 멈췄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남들보다 더 느리고 더 굽이쳐 있어 보여도 그 길엔 당신만의 배움이 있고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싶어질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속도로 가고 있어. 지금의 속도도 나에겐 의미 있어. 그 말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줄 거예요. 비교는 내려놓고 나에게 더 집중하는 연습. 오늘 그 연습을 함께 해볼까요? 6번째 말습관. 해야만 해. 대신 나는 선택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이 말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기본 배경음처럼 깔려 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근해야 해. 빨래해야 해. 오늘도 참아야 해.
하루 종일 의무와 책임의 언어로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삶이 점점 무겁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동기부여의 핵심 조건이에요.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훨씬 더 덜 지치고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보는 겁니다. 해야만 해. 대신 나는 선택할 수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완전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근해야 해라는 말 대신 나는 오늘도 나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어. 이 일이 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선택했어. 물론 이건 현실을 미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억지 긍정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매 순간을 의무가 아닌 내가 선택한 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일은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가끔은 오히려 감사함마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야만 해라는 말은 우리를 갇힌 사람으로 만들지만 선택할 수 있어라는 말은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이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어쩌면 마음 한쪽에서 나 조금 달라지고 싶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라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있어. 내가 선택했고 나는 또 선택할 수 있어. 이 말은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 손에 쥐어주는 힘이 될 거예요. 일곱 번째 말습관, 고맙다를 하루 한 번 더 말하기. 요즘 마음속으로는 고마운데 막상 입 밖에 꺼내진 못한 말 하나쯤 있으시죠? 고맙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요,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감사란 감정은 자주 뒤로 밀려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넘기다 결국 묻혀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감정 습관 중 하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덜 비교하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밝혀줍니다. 가족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마워. 친구에게 그때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 자신에게도 오늘도 잘 버텼어. 고마워. 이렇게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괜히 민망하거나 마음이 잘 안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럴 땐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따뜻한 햇살에 맛있었던 점심 한 끼에 편하게 눕는 이불 속에. 고맙다는 말은 거창할 필요도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 이미 충분한 감사의 순간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고 꺼내서 표현하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말과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고마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당신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결국 당신의 하루를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고 때론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대신 나는 바뀔 수 있어. 나는 왜 이래. 대신 이번엔 조금 힘들었어. 작은 말의 변화지만 그 말이 당신을 더 이해하게 만들고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말 습관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무엇이었나요? 가장 공감되었던 한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볼게요. 당신의 언어는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자 당신 삶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언어를 스스로에게 쓸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지금처럼 함께 걸어가길 바라며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